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2편에 이어서 상증세법상의 시가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파트의 증여만큼이나 또 이슈화되고 궁금해 하신 것이 주식 증여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 주식은 증여할 때 얼마일까요? 상장 주식은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종가가 있으니까 내가 줄 때의 종가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상장 주식은 이것도 아파트처럼 감정평가를 받아야 될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좀 더 쉬울 것 같은 상장 주식부터 알아볼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날의 종가는 아니고요. 상장 주식은 증여한 날에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하는데 최종 시세가액과 비교해서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증여일 기준으로 앞뒤 2개월간이니까 4개월간의 종가 평균이 되겠고요. 증여일 후 2개월 후에 최종 시세 중에 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가 평균이 2천만 원이었는데 최종 시세가 2,100만 원이라면 2,100만 원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현금 증여할 때는 그냥 현금 주면 되는데 주식은 어떻게 줘야 되나요? 주식 증여는 증권사 지점을 방문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고요. 특히 증여받을 대상자의 계좌가 동일한 증권사가 아닌 타 증권사일 경우에는 지점 방문해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같은 증권사 계좌 내에서 주식 증여는 더 쉬운데요. HTS라고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 대체 출고 창을 띄운 뒤에 계좌번호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 건가요? 모든 기업이 코스닥,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장 주식의 증여만큼 흔히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이 고려되는 것이 비상장 주식 증여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중소기업 법인 사업체를 가지고 계시면 회사가 커지기 전에 자녀에게 이제 조금씩 회사 주식을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사업주분들도 많으시고, 또 요새는 스타트업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에 개인 투자를 하고 그 스타트업이 와 이거 대박 날 것 같다라고 하면 이 지분을 내 자녀한테 조금 쌀 때 어떻게 넘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비상장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것도 아파트처럼 감정평가를 받나요? 비상장 주식 평가는 감정 평가를 받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비상장 주식 평가는 어떻게 하라라고 이제 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는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있는데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업은 이제 영업을 하면서 벌어들이는 순손익가치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이제 합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순손익가치는 이제 1년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고 최근 3년간의 손익을 가지고 와서 이제 가장 최근 사업연도에 큰 가중치를 둬서 가중평균을 하게 되고, 순자산가치는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손익가치, 벌어들이는 손익에 대한 것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가치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의 6, 순자산가치의 4, 6대 4의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조금 과다한 법인 50%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순손익가치를 4, 그리고 순자산가치를 6으로 좀 더 순자산가치의 높은 가중치를 주게 되고요.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순자산가치의 80% 이상이 되게 되면 순자산가치가 그 기업의 가치가 됩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이렇게 법에서 자세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아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평가한 비상장 주식 평가금액 보고서를 받으셔서 증여를 할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억 초과 시 2곳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 주식을 증여할 때 혹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IMF 시절에 그렇게 많은 부자들이 자녀에게 폭락한 주식을 증여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증여를 할 때도 미래에 이제 가치가 상승할 걸로 예상되는 자산을 증여하는 게 증여받는 분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는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장래성 있는 비상장 주식이나 혹시 저평가된 상장 주식을 먼저 증여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을 거고요. 그래야 증여세는 지금 적게 내면서 나중에 자녀분의 자산 증식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주식 증여는 증여 취소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증여의 취소는 증여 후에 증여세 신고 기간 이내이면 가능한데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일 2021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린이 선물로 주식을 증여하셨다면 5월 31일부터 3개월인 8월 말까지 신고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TMI를 말씀드리면 세금의 신고 납부 기간을 규정하는데 90일이라고 하는 규정도 있고 또 3개월이라고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잠깐 들을 때에는 90일이나 3개월이나 뭐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90일과 한 달에는 한 달에 30일인 달도 있고 31일인 달도 있기 때문에 90일과 3개월은 다르다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증여 취소를 말씀드린 것은 상장 주식의 경우 앞뒤 2개월간의 평균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증여일 이후에 2개월간의 종가도 고려되기 때문에 만약에 주식이 증여하고 나서 급등해서 2개월간 가격이 높아졌다면 증여 취소를 통해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난 2편에 이어서 주식 증여와 주식의 시가 그리고 약간의 꿀팁까지 전수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증여세 이야기와 꿀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아는 회계사였습니다.